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경남 지역 멸치잡이 어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2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남 동부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주택건설업체들이 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땅의 개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파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광양 지역 주민들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남도는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보조금은 회수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주택을 지으려던 건설업체들이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업체들은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받고 향후 해당 용지의 개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광양경제청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 끝도 없는 파문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건설업체 두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사들인 순천 신대지구의 한 땅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곳이 공공용지에서 일반용지로 불법 용도 변경됐다며 이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체들의 사업계획을 반려한 광양경제청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불법 용도 변경을 묵인하고 승인까지 한 곳은 바로 광양경제청이었습니다. 애꿎은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은다는 땅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는 땅을 사서 근데 이제 와서 행위는 지가 해놓고 책임을 우리한테 밀으려고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토지 매매 대금은 회수할 수 있지만 분양비용 등 나머지 20억여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간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업을 했다면 우리가 큰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전부 날리는 거죠. 이곳을 포함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적발된 용지는 모두 3만여 제곱미터. 결국 이 땅들은 원래 목적인 공공기관 신축은 물론 어떤 용도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이렇게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데다 땅값도 100억 원이 넘어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거를 삭제할 계획이에요.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불법 용도 변경으로 관련 공무원 등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된 지 길게는 1년. 이 사건의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구 최대 최소간 인구 편차가 2대1로 축소될 경우 광주 북구 1과 순천 곡성 선거구가 인구 초과 선거구에 해당되고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광주 동구와 여수 갑, 무안 신안, 고흥 보성 등 4곳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결론을 제출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 도 경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경남 어민들이 오늘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뒷선 단들은 서쪽으로 올라갑니다. 여수 앞바다에 바짝 다가선 어선들. 전남과 경남 지역 해상에 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어민들은 멸치 황금어장을 잃게 됐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자기네 바다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지만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신들이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법이 인용됐듯 지자체 간의 경계에서는 행정자치부 담당이란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수산업법 허가 과정에 각 지자체의 해역이 명시돼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행자부가 바다에 관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자부가 무조건 나서야 된다는 건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서 계속되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과 경남 양쪽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라남도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광양시 모 마을회 사무장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산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경수 식재를 마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9천만 원을 수령하고 사업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임 사무장 B씨의 아내는 생태 체험을 위해 건축한 문화센터를 개인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양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정부 조직에게 업무를 위탁받을 아시아문화원도 다음 주부터 채용을 시작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공식 출범한 아시아문화전당 정부 조직 규모는 50명. 소규모로 출발하는 만큼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대신 맡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한시바삐 꾸려야 합니다. 아시아문화원 신규 채용 인력은 200명 내외 규모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돼 오는 9월이면 원장 선임을 마치고 발족합니다. 정부 조직은 핵심적인 정책 기능 위주로 이렇게 이제 수행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업무의 구체적인 집행과 이런 이제 수익 사업 등은 아시아문화원에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기반을 가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 상주하게 될 인력은 관람객 서비스 인력과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하면 6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화전당이 정부 조직과 아시아문화원이라는 크게 이원화된 체제로 움직이게 되면서 업무가 중첩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로 이제 견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좀 뭐랄까요? 서로 간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뭔가 잘 이루어져야지 분명히 중첩됩니다. 한쪽은 관리하는 조직이고 한쪽은 위탁받는 쪽이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예정됐던 9월보다 2달 늦은 11월에 공식 개관합니다. 대신 9월부터 개관 축제를 열고 프로그램을 일반에 공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애인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먼 거리를 오갈 때 교통수단이 절실한데요. 현실은 법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는 아침 무렵에 가장 바쁩니다. 네, 현재 예약 후 2시 30분이 가장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현행법은 오는 2016년까지 1, 2급 장애인 200명에 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보성, 영암, 영광, 신안에는 한 대도 없는 등 아직 법적 기준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오는 2016년까지인 의무 구입 목표 시기도 늦춰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까지 153대 의무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또 우리 도내 장애인 단체하고도 이미 18년까지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현실적으로 생계형 활동이 많은 3급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도 도와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급 장애인분들 아니냐. 근데 왜 차를 못 타게 하냐.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 서비스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근처 전남복지재단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사회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오는 9월 초부터 이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통합 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31건을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아파트 주민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은 이웃 간 소통 부재로 삭막했던 공동주택을 주민들 스스로 열린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주민 참여 사업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이달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광양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태인동 발전협의회 등 6개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칙칙하고 어두운 도시 이미지인 태인동 일원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태인교 난간에 웨이브 페추니아를 식재하는 등 시내 곳곳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특히 태인대교 인근 1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황화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명당뜰 5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대규모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들에게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2015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 51명을 추첨해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지급하게 될 광양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정부 정책에 맞춰 규제 개혁과 조례 정비를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국무조정실에서 권고한 규제 개혁 내용 가운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등 14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상위 법령이 재개정됐지만 아직 조례 등에 반영되지 않은 62건에 대해서도 현재 각 부서에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광양시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수출 농산물 안정성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면적을 올해 214헥타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파프리카와 포도 등 58개 농가 130헥타르에 대해 인증을 받았고 배와 단감 등 48개 농가 84헥타르에 대해 인증 신청을 마치고 현재 인증업체와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공공 게시판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광양시는 관내 공공 게시판 28개소 가운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래된 12개소를 철거하고 활용도가 높은 깨끗한 16개소를 개방형으로 정비합니다.